자, 이번 시간 페이지 170쪽이고요. 임진왜란 들어갑니다. 이제 암울한 역사가 또 잠깐 시작되지요. 이름하여 임진왜란이고요. 임진년 1592년이고 당시는 이제 선조가 집권하고 있을 때 임진년 임진왜란입니다. 자, 일단 페이지 170쪽 먼저 보고 서론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가야죠. 첫 번째 왜군의 침략인데 양괄 1번에 16세기 일본과의 대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16세기 국내 정세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16세기는 수치체제 문란으로 농민 생활이 악화되고 도적대들이 들끓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꺽정의 난이 있는데 임꺽정은 이제 황해도 경기도 막 할 것 없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 도적들이 활개쳤던 그 대표적인 임꺽정의 난이 있었고요. 동그라미 2번 16세기 국제정세. 그럼 그 당시의 국제정세는 어땠을까?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막 탐관 오리들이 들끓고 막 백성들 수탈하고 난리를 피고 그 밖으로 봤을 때는 자, 이 일본 놈들이요. 당시가 막부 시대입니다. 여러분 막부가 뭐냐면 우리도 있었어요. 고려 시대 무신 정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들 막부 시대는 그 사무라이들이 칼을 휘두르고 막 다닐 때요. 그러니까 이 막 쪼개지고 막 이렇게 여기는 누가 사무라이 쇼군 쇼군 장군이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쇼군들이 여기 지역을 통치해서 예전에 우리가 신라 말에 지방호족 세력 있죠? 이런 지방호족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일본의 막부 시대인데 이 전국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전국 시대를 한순간에 통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일본 전 지역을 다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계획을 세우죠. 그것이 무엇이냐? 자, 당시에 이 당시에 중원은 누가 지켰죠? 명나라입니다. 자, 일본 놈들은 이 명나라를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명나라를 쳐서 명나라를 우리 땅으로 만들고 우리도 육지에서 살아야지 여기에서 사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 배 타고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조선은 누가? 선조가 그렇죠. 즉위하고 있을 때고 동인과 서인이 갈려서 계속 분당 정치가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이때 일본 놈들은 이제 조선의 통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우리가 이제 명나라를 칠 것이니 길을 열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명가도 이게 무슨 향도 정명가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명나라로 갈 것이니 길을 열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선을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놈들은요 일제강점기도 똑같아요. 일제강점기도 병참기지화를 만든단 말이죠. 여기를 아주 그냥 군사 기지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 놈들이에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좀 그렇잖아요. 언제나 이런 일은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계속 너무 천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런 통지를 보냈는데 그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억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16세기 국제정세에서 기억번 보시면 외구의 침입이 증가합니다. 이 일본 놈들은요. 이 외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도적대들이 해적대들이 등장을 해서 여기에서 계속 여기를 약탈해가고 도망가고 약탈해가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나 하삼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요 왜구가 항상 들끓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관에서는 탐관오리들이 수탈하죠. 밖에서는 강도들, 왜구들이 들끓고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나 그냥 도적대가 될란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도적이 들끓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 16세기예요. 자, 그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삼포개항입니다. 그래서 부산포, 제포, 연포를 개항하고요.
계약조라고 해서 삼포해란 한번 보세요. 1510년대 중종 때인데 이때 비변사를 설치하는데 이 비변사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임신약조, 을묘해번, 임진왜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잘 보세요. 얘들이요. 일본 놈들은 아주 치밀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조선에게 아까 그런 통지를 보낼 배짱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얘들은요. 이렇게 막 그 와서 왜구들이 쑥대밭을 만들고 막 갔잖아요. 당시에요. 이 조선 관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보다 이 아래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이 하삼도 백성들은요. 무엇을 먼저 봤냐면 조총이라는 무기를 먼저 봅니다. 이 조총이라는 무기 있잖아요. 그 심지 놓고 칙 해가지고 팡 쏘는 거. 요거를 조선 정부보다 백성들이 더 먼저 알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조총 가지고 와가지고 죽이고 도망가고 이런 걸 일삼았는데 왜 그러냐면 일종의 테스트를 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여기 이제 가가지고 기다리고 보니 이제 광군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쏘는 거야. 빠바바. 아 이거 되네. 어디 가서 빠바박 했는데 이건 안 돼. 그래서 칼로 막 싸우고 이런 걸 테스트해가지고 계획을 다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다 알고 있죠. 뭐 신무기가 있는데 이거 엄청 무섭더라. 보통은 사람 죽이려면 가까이 가서 칼로 베는 게 원칙인데 뭐 지금 팡 소리 나는데 옆에 사람 죽고 나도 이제 이게 무서운 무기가 등장을 했잖아요. 나는 새를 잡는다 그래서 조총인데 아무튼 이 조선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아하 이 조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이거 쑥대밭을 만들기 그냥 순식간이구나.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거죠. 문 열어라고 협박을 하는 거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이 절차가요 누구한테 보내냐면 여기에 있는 대마도 스시마섬 도주에게 대마도 도주에게 보내요. 야 네가 전달해. 너 친하지? 그러니까 대마도 도주가 이 내용을 보고요 깜짝 놀라죠. 왜냐면 자 조선이 이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대마도 도주는 알죠. 그러니까 조선하고 친하니까. 그러니까 대마도 도주는 조선을 몰라. 일단 대마도는 이상한 땅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대마도는요. 일단 일본 땅이에요. 그렇죠? 일본 땅인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대마도 도주겠죠. 이 대마도는 일본 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 버린 땅입니다. 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여기 와가지고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요 계속 얘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만해. 그러면서 달랩니다. 그럴 때 달래는 게 뭐냐면 세사미두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하사해요. 이 세사미두가 뭐냐면 콩이나 벼나 이런 곡식 같은 걸 일정량을 대마도 도주에게 하사합니다. 야 이거 먹을 거 줄 테니까 투적질하지 마 제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견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세견석 특별히 니들에게만 문을 열어줄게. 배 몇 척까지는 허용해줄게. 와서 상행위 해. 먹고 사는 거 열어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예요. 오히려 얘들 대마도 도주는 일본보다 조선하고 더 친하죠. 근데 이 일본 애들이 이 도요토미가 히데요시가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마도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친한데 조선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절대 안 들어주죠. 그리고 이거 하면 전쟁이 빵 터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대마도죠. 이거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물자날로죠. 여기에서 전쟁할 건데 조선도 여기부터 칠 거고 아주 그냥 난리가. 그럼 뭐야? 그러니까 대마도 도주가 여기에서 그 서차를 바꿔요. 그래서 도요토미가 여기에 전국 시대를 통일했습니다. 삼국이니까 삼국답게 우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선조가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다녀오시오. 그래서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보내요. 이 사절단들이 일본에 가니까 황당하죠. 도요토미가 뭐야 이것들 갖고 왔어? 뭐 항복문서 갖고 왔냐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분위기 이상하죠. 대마도 도주한테 얘기를 야 이거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동인과 서인들이 거기서 놀래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여기에서 보니까 조총 이런 거 있지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당시가 동인과 서인의 대결 구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선조가 다녀오셨습니까? 어때요?
뭐 잘 말씀하시고 오셨죠?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정사와 부사, 정사 황윤길 서인인데요. 이 양반은 가가지고 얘기하죠. 전하 큰일 났습니다. 쟤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 조총이란 무기가 있는데 신무기며 화력이 이렇고 막 얘기하니까 선주가 벌벌 떨죠. 이 일을 어쩝니까? 이 일을 그러고 있으니까 동인이 거기에서 뭐야? 이거 서인 편들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일단 맞고 보자. 그래서 아니옵니다 전하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조총이란 무기 그건 저도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걔들 불 붙이고 이 심지 닦고 그 탄 놓고 불 붙이고 시간 걸리고 활이 더 빠릅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쟤들이 뭐 군대가 얼마 있다고 했는데 저도 봤는데 허수아비 군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야 거짓말하지 마시오. 전화 앞에서 그러면 큰일 나시오. 너나 조용히 하시오.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들 하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선조는 동인 편을 들어버립니다. 동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은 안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선조는 전국에 방을 붙입니다. 전쟁의 전자를 꺼내는 사람은 영모죄로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하삼도는요. 이 사절단까지 왔다 갔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정 부분 보내요. 군대를 보내버리고 하삼도를 완전 숫대밭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하삼도 주민들이 짐 싸가지고 막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부산에는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을 정도로 광군만 살고 뭐 이런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전쟁 터진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조만 이러고 있다는 이게 임진왜란의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4월 달에 기다리다 못한 도요토미는 침공을 하죠. 20만 대군을 침공을 하는데 그때 맨 처음에 부산에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진으로 습격하는데 자 일단 171쪽으로 갈게요. 자 양괄이 이번에 임진왜란의 발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왜란의 발발.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 대군을 조선을 치버리죠. 자 동그라미 2번 조선의 대응. 그래서 부산진에서는 첨사 정발이라는 분이 훈련을 하고 있다가 저기에서 훈련이 아니고 사냥하고 있다가 장군 큰일 났습니다. 뭐가 이런 큰일이 나. 그리고 바다를 봤더니 새카만 거죠. 배가 엄청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계속 전투를 했으나 결국에는 끝났고요. 그 다음 성 동래성에서 송상현 장군이 끝까지 버텼지만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4월달에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산진과 동래선이 함락되고요. 파죽지세로 얘들이 빵빵 쳐가지고 충주까지 달려오게 되는데 충주라고 하면 이쪽이죠. 자. 이때 이 일을 어찌할꼬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때 선조 옆에 누가 있었냐면 신립장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립장군은요. 이 고려시대 때 이성계, 최영에 버금가는 스타덤에 이 장수는 충직하고 우직하고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신립장군이 있었어요. 전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가시오 라고 하면서 신립장수가 급파되는데 이때 이제 충주입니다. 충주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충주 전투에서 신립전 장군이 패배해버려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배수해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배수해진. 그래서 그 탄금대 전투인데 아무튼 뭐 충주성에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왜구가 갑자기 왜적이 이렇게 오다가 뭐 다 가요. 일부 조금만 남겨놓고 싹 다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쟤들 봐라. 성을 돌아서 가나보다. 그러면 저 잔당 저걸 어떻게 다 처리를 해야겠는데 라고 했을 때 얘들이 막 까짝까짝 건드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요. 막 에이씨, 야 성문 열어. 그러면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고 났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뭐야. 그러고 봤더니 포위가 된 거예요. 애들이 거기 숨어 있다가 확 나와서 포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야 도망가자 그러고 도망갔는데 성은 벌써 얘들이 가가지고 장악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앞뒤가 꽉 막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막 도망가다가 야 강이 보이는 거예요. 야 도망가다 잠깐 스톱 돌아 딱 여기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게 배수해진이에요. 뒤에다가 강을 끼고 그냥 죽을 각오로 뛰는 건데 결국에 전멸하고요. 그때 이제 신립장군은 이제 가봐야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패전지장으로
남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절벽에서 뛰어가지고 자결을 선택하는데 이 충주 전투 신립이 패배하면서 일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요. 15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보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한양 근처까지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충주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 끝났다. 선조는 짐 쌉니다. 여러분 빨리 짐 쌉시다. 우리 명나라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뭐가 아니되오. 내가 죽으면 전체가 끝나는 건데 세자를 책봉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세자 있잖아. 누구요? 광해군입니다. 근데 세자 책봉을 안 했었어요. 광해군이 엄청 똑똑합니다. 그래서 선조가 그때 광해군을 질투해요. 이놈 자식이 어렸을 때는 되게 이뻐했어요. 와 똑똑하니 좋다. 근데 점점 갈수록 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처럼 막 총명하고 막 그래 버리니까 광해군한테 끝까지 광해군 둘째 아들이거든요. 임해군이 있었는데 임해는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좀 호전적이고 막 성격이 왕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 광해군이 있는데 광해군 너무 똑똑하니까 이걸 세자로 세워놨다가 뭐 여차하면 왕이 불안하니까 계속 시기 질투. 그러니까 선조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광해군이 있잖아. 그러니까 광해군이 제가 세자입니까? 너 세자해. 그래놓고 이제 가는 건데 전쟁이 터지면요 세자를 무조건 앉혀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죠. 그러면 왕이 죽었을 때 세자는 자연스럽게 다시 왕이 되니까 왕이 2명이 되는 거잖아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를 나누고 전시 상황이 되면 또 분조라고 해서 조정을 둘로 나눠요. 세자편 그리고 왕편 이렇게 해서 조정을 쪼개고 군사도 쪼개요. 그러면서 다니는 건데 아무튼 광해군 세자로 놓고 그럼 됐죠. 이제 도망갑시다. 그러면서 파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가요. 평양으로 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벌써 한양이 함락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동해야죠. 그때 이제 광해군이 얘기합니다. 아버님, 저는 뒤로 가서 맡겠습니다. 아버님 먼저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곧 조선인데 조선이 멸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의주까지 피난을 하고요. 세자는 이렇게 돌아서 의병을 모집합니다. 의병을 모집하면서 세자를 쫓아서 세자는 외적을 격퇴하기 시작하고요. 그 타이밍에 누구? 이 남해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남해 해상 제해권을 장악해버리죠. 이순신 장군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전투부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20만 대군이 이제 넘어왔잖아요. 이것을 상대로 전쟁을 한 게 아니고요. 이 20만 대군이 넘어왔을 때 얘들이 이제 막 올라가지고 여기에서 막 활개치고 다닐 때요. 이 뒤에 비전투부대가 있습니다. 얘들이 들어가고 물자 조달해야죠. 그리고 식량 배급하고 이런 배급 물자 있죠. 얘들 이제 후속 부대. 이 부대들을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끊어지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전투부대하고 맞짱을 떴다면 이제 이순신 장군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얘들을 깨버리니까 그렇죠. 얘들은 일단 얘들도 전투력이 똑같죠. 똑같은 군인인데 또 오해하실까봐 또. 근데 얘들 끊어버리니까 더 힘든 거죠. 얘들이 오히려 고립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얘들은 이제 중국 못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넘어가니까. 그리고 얘들이 죽어가잖아요. 여기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인데 보충해야죠. 보충 병력도 여기에서 수장이 돼버려. 그러니까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도요토미가 히데요시는 여기에서 이순신 때문에 이런 이순신 그러니까 일단 보내지 마라. 지원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완전 보급로가 차단이 돼버려요. 이때 의병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외적들이 후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순신이 여기를 끊었죠. 이 광해군이 이끄는 세자 관군은 의병을 모아서 외적을 치죠. 여기 곽재우라든가 이런 의병장들이 등장을 하면서 외적을 치게 되고 선조는 의주에 가서요. 여기에서 의주에서 명나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버리고 도망을 가려고 했었던 게 실제로 선조였어요. 그때 이제 그 영의정의 죄수되었던 이제 유성룡은 절대 못 그 명나라로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계속 막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선조는 명나라로 못 갔어요. 안 간 게 아니고 가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명나라에서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일본 애들이 왔는데요. 이 조선도 명나라 4대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 속국이니까 이제 알잖아요. 군사력도 어느 정도 있고 다 갖춘 나라인데
단 보름 만에 수도가 함락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상한데? 근데 왕은 지금 이거 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일단 얘 넘어오는 거 막어. 그래가지고 요 압록강에 있는 배를 싹 다 불질러버려. 명나라에 불질러버려. 그러니까 건너갈 뭐 도구 수단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발이 묶인 선조가 되는 거고, 의주에서 선조가 계속 명나라에 요청을 해요. 우리 좀 도와달라. 절대 안 도와줘요. 명나라에서 안 도와줘. 왜냐하면 명나라는 지금 그 권력 다툼, 황권 다툼이 있었고 권력은 완전히 부패해서 권력 다툼이 치열했을 때요.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지들 밥벌이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나라 전쟁에 그리고 지금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이제 안 도와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병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도 첩보기관이 있잖아요.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되는데 지금 의병들이 지금 역전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명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이 보고 있잖아요. 제후국들이 보고 있는데 야, 저 큰 나라가 안 도와줬대. 그러면 명분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야, 이거 이러다가 쟤들이 조선이 일본 맞겠다. 야, 군대 빨리 모아라. 그래서 군대를 싹 다 모아가지고 의주로 보냅니다. 싹. 그래서 의주에서 유성룡과 함께 명나라 군대가 그 연합을 하는데 그것이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 이름하여 조명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들이 1593년 1월 달에 바로 진격해서 첫 전투가 평양성 전투입니다. 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거예요. 평양성을 탈환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아주 꺾여서 일본 놈들은 계속 밀려서 부산 한기퉁이만 차지하고 여기에서는 아예 성을 쌓았어요. 일본 놈들이 성을 쌓고 그리고 여기에서 막어. 근데 이쪽으로는 왜 못 가요? 이순신 장군이 막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이 전세 반전입니다. 자, 171쪽 한번 볼게요. 이번에 외란의 경과와 영향. 임진왜란 전개죠. 왜군이 침투했는데요. 동그라미 2번에 이순신 장군이 활약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보시면 거북선 이용한 사천, 당포, 한산도 전투. 한산도 전투는 또 신립 장군이 충주에서 패배한 바로 직후 1592년 7월 달에 있었어요. 이게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배가 한 10여 척밖에 안 되는 적선 100척인데요. 이때 하객진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 100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거북선 있죠. 거북선이 돌격선에 들어가가지고 이 진중을 헤쳐놓습니다. 그리고 이 거북선이 한 가운데 가서 빵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해서 좁혀가면서 쑥대밭을 만들어서 전면을 시킨 이게 한산도 대첩이에요.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의병이 항전하죠. 확 항전하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전세가 변화되지요. 기억번에 명나라가 참전합니다. 명나라가 참전해서 전세가 역전되고요. 니온번 보시면 조명연합군이 어디 평양선을 탈환하게 되지요. 됐고. 관군과 백선이 합심해서 행주상성 관율에서도 적을 격파하고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양가로 2번에 보시면 표 밑에요. 2번에 보시면 휴전협상을 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요. 야, 우리 휴전하자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이 명나라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휴전을 제의하고요. 이때 이 명나라도 오케이, 알았어, 받아, 협상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휴전협상이 1593년에 휴전협상이 전개가 됩니다. 이때 모든 전투는 정지라고 하는데 누구만? 이순신 장군만 끝까지 싸웁니다. 자, 이 양괄호 2번의 휴전협상이에요. 동그라미 1번 배경. 명나라가 휴전을 제의해서 휴전협상이 시작되고요. 자, 이때 조선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깨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또 조총이잖아요. 이 조총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때 조총 부대를 만들어요. 조총뿐만 아니고 포수, 사수, 살수를 만듭니다. 포수는 이른바 조총부대, 사수는 죽일 사자잖아요, 그렇죠? 그 쏠 사자. 그래서 활. 그리고 살수는 창이나 칼 이런 부대. 그래서 세 개의 부대를 만드니 이게 삼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수병을 양성하는데 이것이 조선 후기의 오군영.
조선은요. 군대가 조선 전기의 중앙군이 뭐라고요? 5위였잖아요. 이게 5군형으로 조선 후기에 바뀌는데요. 5개의 군형으로 바뀌는데 이 5개의 군형 중에 첫 번째 만드는 군형이 훈련도감입니다. 이 훈련도감은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이 훈련도감이 어떤 거냐? 포수, 사수, 살수로 이루어진 삼수병, 이 군대 이름을 훈련도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군이 만들어진 건데 언제 만들어진다?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니은번 보시면 소고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소고군을 만드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왕창 죽었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엄청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병력을 보충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양반도 뛰어. 그래서 양반도 참여시켰고 양반에서 노비까지 병력을 참여시켰으니 그것이 소고군 제도예요. 그래서 소고군을 만들었습니다. 자, 172쪽에 보시면요. 양과로 3번에. 그런데요. 얘들이 휴전 협상을 했잖아요. 휴전. 이 휴전은 무늬만 휴전이지 휴전 협상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조건을 막 제시해요. 일본이.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커트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휴전이 결렬됩니다. 그러면서 1597년 이때가 정유년인데 정유년에 이 재침을 하거든요. 이른바 정유재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유재란이 터졌을 때 일본 놈들은 엄청 살벌하게 예전에는 그래도 참 이런 표현은 진짜 쓰기 싫은데요. 그래도 인정은 조금이라도 100에 1 정도는 있었는데 이때는 인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려가지고 자 저기 가가지고 그 조선에 가서 싹 다 죽이고 뭐 하여튼 니네 멋대로 하고 가서 깃발을 먼저 꼽는 사람한테 그 땅 니들 다 줄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공치사를 할 건데 공신책봉 몇 등 공신 이런 거 있지 요거는 사람 죽인 수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 죽인 수 코나 귀를 잘라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정유재란 때는 하여튼 그냥 오면 그냥 싹 다 막 사람 죽이고 귀 잘라가고 오죽하면 산 사람의 코도 잘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역사잖아요. 기록에 의하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들창코가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돼지코. 왜냐하면 코가 없는 거지. 잘려가지고 그런 게 되게 많았다. 아무튼 살벌했던 때가 정유재란입니다. 그래서 자, 그 172쪽에 보시면 양과로 3번에 정유재란이 있는데 1597년에 정유년에 재침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놈들은 군사를 재정비한 거죠. 그래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휴전 깨졌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전쟁의 승리. 그래서 뭐만 아시면 되냐면 명량해전과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산진 정발 동래성의 송사형이 분전을 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임진왜란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노량해전 혹은 명량해전이라고 하면 정유재란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가고 이게 나라고 하면 뭐예요? 1592년부터 1597년 다시 얘기해서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일 대부분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훈련도감, 소고법 개정, 소고군 소고군 창설 혹은 훈련도감 창설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뭐 순서 맞추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안 나옵니다. 중급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나와요. 이게 정답일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평양성 전투가 나올 수도 있죠. 유성룡. 그래서 우리가 그 전세를 역전했던 조명연합군의 첫 전투 이런 것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노량해전으로 끝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을 거뒀고요. 자, 양과로 4번 외란의 결과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의 국내 상황 피해는 말도 못하죠. 사람들 다 죽어나갔고요. 그리고 신분제는 동요하는데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전쟁에서요. 양반들이 한 게 없어. 도망만 갔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평민들이 양반을 우습게 알아버려요. 이제 니들이 전쟁 났더니 니들은 참 팔짱 끼고 참 좋더라. 우리가 전쟁 다 이긴 거야. 니들이 한 게 뭐 있어? 뭐 이런 쪽으로 뭐 하지만 이제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대놓고는 못하죠. 뒤돌아서
헐뜯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양반 웃기는 놈들이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비변사인데 비변사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니은번 군사정비 훈련도움 소고법 아셔야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국외상환인데요. 일본은요. 이 정유재란 딱 끝나면서 정유재란 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이 노량해전 끝으로 노량해전 끝나면서 패배 소식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패배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버려요. 심장마비로 갔대요. 그래서 웃기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게 이제 다예요. 그래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버렸죠. 그리고 에도 막부가 들어섰는데 아무튼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혈안이 돼가지고 데리고 납치해 간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이 성리학자예요. 성리학자들 그리고 또 누구냐면 도자기공. 그래서 이 도자기에 환장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자기가 엄청 이쁘다. 도자기 좀 달라. 안 주죠. 그러니까 가서 도자기 다 가져와. 근데 도자기 가져오는 게 아니고 도자기 만드는 놈 데리고 와. 그래서 도자기 기술자들을 다 납치하고요. 그리고 성리학자들 다 납치해서 성리학자들을 일본에서 인질로 잡아서 일본에서 공부시켜가지고 일본의 학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이 성리학을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공부해서 이 임진왜란 이후에 성리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 것이 일본이고 도자기도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다른 이름으로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해요. 그 정도로 도자기에 미쳐 있었다라는 것이. 자, 이제 그 3번의 광해군의 중립외교인데요. 자, 광해군의 중립외교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광해군이 그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광해군은 무엇을 먼저 할까요? 광해군 전후복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후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전후복구. 그래서 광해군은 누구보다도 민생 안정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그 대표적인 게 그 허준 있죠. 허준에게 지금 뭐 돌림병이 돌고 있다. 전쟁 끝났으니까 그렇죠. 돌림병이 돌고 있으니까 백성들을 구해달라. 그래서 그 의학 백과사전을 저술하게 하죠. 그게 동의보감이에요. 그리고 전후복구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만들자. 그래서 납속책이라든가 납속책 공명첩이에요. 공명첩 이런 것들을 발급하게 합니다. 전후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그래서 납속책은 뭐냐면 노비나 그 관에 어떤 뭔가가 엮여 있는 사람들이 평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관청에다 돈을 납부하면 면천되거나 아니면 일정 그 중인 신분 정도의 이제 관직을 하사하게 돼서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공명첩은 첩지입니다. 그래서 교지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땡땡땡은 비어 있어요. 동그라미로 비어 있어. 땡땡땡은 동그라미 아니고 그냥 비어 있어요. 공간이. 정명품에 임명하노라. 그 직인이 꽝 찍혀 있죠. 이게 첩지입니다. 그래서 정일품부터 막 이렇게 정일품 좀 그래 몇 품 해가지고 그 비용 돈만 내면 그걸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내 이름을 쓰는 거지. 쫙 쓰면 내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이 비어있는 첩지다. 그래서 공명첩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돈 있으면 양반을 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공명첩 때문에 신문제는 동요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양과로 2번에 보면 대외정책이 있는데요. 하여튼 광해군도 참 비운의 군주입니다. 명나라가 조선을 구해줬습니다. 자, 조선에서는 전쟁을 했었잖아요. 전쟁을 했을 때 당시 아버지 선조 때 전쟁을 했을 때 의병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평민 의병장 말고요. 관군 이런 사람들 딱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인과 서인이 있잖아요. 동인과 서인이 있는데 동인이 분화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 정도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이렇게 갈리는데 이 전쟁 당시에 이렇게
의병 활동을 했었던 선비들이 북인 쪽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은 어떻게 했죠? 이 의병장들과 힘을 합해서 일본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의병장들이 광해군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엄청나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또 의병장들이에요.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누구? 이 북인들을 데리고 갔겠죠. 그래서 북인이 집권하는 북인 정당이 돼 있었고요. 자, 광해군이 이렇게 조선을 전후복구 사업에 힘쓰고 있을 때 일본 놈들은요, 뭐 이런 거 이제 뺍시다. 그렇죠? 일본은 뭐 이제 논외예요. 얘들은 빼고 완전히 그냥 바보 됐으니까. 자, 이 윗동네에서요, 여진족이 갑자기 커집니다. 여진족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고려 때 금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금을 고려와 구분하기 위해서 후금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그래서 이 후금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야, 명나라 한판 뜨자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해요. 이른바 조금 있으면 이제 이 후금이 나라의 이름을 청이라고 지거든요. 그래서 이 청의 전신이 후금이에요. 그래서 명청 교체기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조선은 광해군이 군주였습니다. 자, 이 광해군이 군주였을 때 명나라는 지금 왕권 땅에 떨어졌죠. 권력 다툼이 있었죠. 게다가 조선의 임진왜란 전쟁을 뒷받침해 주느라고 국력이 엄청나게 쇠했어요. 그러니까 후금, 여진족 같은 애들이 넘보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나라에서요, 조선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야, 얼마 전에 우리가 바로 니들 도와줬잖아. 니들도 은혜를 갚아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자, 왜요? 명나라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4대 하는 나라가 명나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금나라는 여진족, 오랑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분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을 하자니, 그리고 후금이 엄청나게 큰데 얘들 건드렸다가 얘들이 방향을 바꿔서 요로 치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광해군이 이제 머리를 쓰죠. 안 되겠다. 장군 오시오. 그래서 강홍립 장군을 부릅니다. 강홍립 장군을 불러서 장군 어쩔 수 없소. 가긴 가야 되겠어. 그래서 깃발을 꽂지요. 어느 나라? 명나라 원군으로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명나라 원군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후금과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왜 그러냐면 이때 광해군이 얘기합니다. 장군 절대 먼저 치지 마시오. 그리고 딱 상황을 보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시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 나중에는 또 강홍립한테 투항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강홍립이 딱 가서 보니까 이 명과 후금은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누가 이겨요? 당연히 후금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강홍립이 이때 상황을 봐서 후금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투항하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원래 니들을 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왕께서 직접 니들하고 친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라 못 친했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니들을 한 번도 친 적이 없다. 그래서 투항하는 것이고 우리는 니들과 친선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후금이 엄청 좋죠. 안 그래도 조선이 걸렸거든요. 조선과 명나라는 친선관계고 4대 관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칠 때 얘들이 치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친선관계 아주 좋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이 강홍립 장군을 시켜서 투항하게 만든 이 정책, 그리고 이 이후에 명나라가 계속 원군 요청을 하거든요. 그때 광해군은 싸그리, 깡그리 아예 무시를 내버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립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3번에 광해군의 중립외교. 양과로 1번, 양과로 2번이죠. 대외정책. 동그라미 1번 북방의 정세. 여진족의 누르와치가 후금을 건국합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하게 되는 조선이죠. 광해군.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강홍립이 광해군의 밀명으로 후금에 항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후금하고 친선관계를 맺게 되죠. 자, 양가로 3번 결과. 북인 정권의 실정. 자, 보세요. 여기에서 꼭지가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누구냐면 이 서인입니다. 이 서인은요, 기성사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성사림이니까 성리학에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대 의식이 팽배하고 머리 뼛속까지 4대 하는 사람들이 서인인데,
이 서인 입장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광해군이 오랑캐하고 놀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왕이야? 그런데 명분은 부족해요. 그때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이 있었으니 이 영창대군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창대군의 생모가 누구야? 임목대비가 있었어요. 임목대비. 그러니까 새엄마죠. 임목대비하고 영창대군이 있었는데 당시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막 생기니까 진압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인에서 이거 살려두니까 안 되겠다. 얘 죽여야 된다.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안 된다 그러다가 유배를 보내거든요. 근데 유배를 보내고 그 다음에 팽형으로 죽여요. 그 문을 잠궈놓고 그냥 막 그 불을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입니다. 살벌하게 죽이고 이 어머니는 서궁이라는 그 서쪽에 있는 궁에다 유패를 시켜요. 가둬버리죠. 이걸 가지고 서인들이 됐다 이거지. 일단 이 첫 번째 광해군이 왕이라는 사람이 오랑캐하고 놀고 있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태모살제다 이거죠. 어머니를 감금시키고 동생을 죽였다. 이게 무슨 왕이냐. 유교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서인들이 북인 정권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인조를 안치게 돼요. 이른바 이것이 인조반정인데요. 자, 거기에서 보세요. 양가로 3번의 결과 나왔죠. 결과. 북인 정권의 실정 동그라미 1번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영창대군을 살해하고요. 그리고 임목대비를 폐위시켜요. 유폐하고 그래서 인조반정이 있었고 그리고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버립니다. 자 173쪽 자 정묘호란이 터지는데요. 자 보세요. 자 광해군이요 유배갑니다. 그래서 인조가 즉위하게 되고 이제 서인들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윗동네는 벌써 후금이 기선제압을 해서 명나라를 지금 쫓고 있어요. 명나라는 이제 쫓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인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서인 정권. 이 서인들은 명나라에 사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인들이 이제부터 후금을 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후금이 얘들 봐라. 이 아래 것들 뭐야? 봤더니 뭐야 너는? 이렇게 돼. 광해군 어딨어? 내 친구 광해군 어딨냐? 없지요. 유배 갔어요. 이것들 봐라. 이거 신하가 왕을 바꿔? 그러면서 치게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정묘년에 일어난 호란입니다. 오랑캐에 난 정묘호란이에요. 이때 정봉수, 이립 장군들이 막았는데 결국에 이제 못 막고 그리고 형제 관계를 체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두드러 맞은 인조 정권이에요. 자, 시기는 지나서요. 후금과 명의 전쟁이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대륙을 장악한 후금이 청이라는 이름을 잡고 그리고 명나라는 저쪽으로 쫓겨서 저 북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죠? 서인 정권입니다. 얘들은 아직도 예전에 우리 임진왜란 때 도와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명나라를 도와주고 청나라를 쳐야 된다. 이런 친명배금이라는 이런 내용을 주장하면서 자꾸 자극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얘를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러면서 치는 것이 이것이 그 유명한 병자호란이에요. 야, 이 병자호란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고요. 이때 이 인조는요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그랬었는데 강화도도 벌써 장악당했고 이 길목이 다 차단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도 없어졌죠. 차단됐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이 남한산성입니다. 이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서 40일 동안 피신하고 항전을 했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죠? 문을 열게 되죠. 그래서 이 삼전도라는 곳에 가서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게 되는데요. 청나라 황제죠. 청나라 왕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 삼배 구고 두례라는 항복 조인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청나라와 어떤 4대 관계가 체결이 되는 거죠. 4대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랑캐 청나라에게 꿇었다라는 거죠. 자, 173쪽으로 갈게요. 자, 양괄 1번 정묘호란인데요. 누가 쳐들어왔죠? 후금. 후금이 쳐들어온 거예요. 후금일 때 정묘호란, 청일 때는 병자호란.
자, 동그라미 1번 배경,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이죠. 자, 두 번째 전개,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왔고요. 결과 형제관계가 체결됐다. 자, 양괄호 2번 병자호란인데요. 청이 쳐들어왔죠. 동그라미 2번 정계, 인조는 얼록,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었어요. 자, 니은번 주화파, 척화파, 이 40일 동안 항쟁했었는데 우리는 주화파와 주전파가 갈렸습니다. 주화파는 뭐예요? 화친을 주장하는 쪽이고요. 전쟁을 주장하는 쪽인데 인조는 결국에 화친을 선택했지요. 결국에 전쟁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인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있죠? 니은번 주화파와 척화파.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사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의 결과. 인조는 정태종에게 항복을 했죠.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청과의 군신관계를 맺고 그리고 세자, 왕자 둘이 인질로 끌려가요. 소현세자와 복린대군이 인질로 납치되었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대북방운동인데요. 양괄호 1번에 북벌운동이에요. 효종 때 그냥 밑줄만 치세요. 송시열, 송중긴, 이완.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숙종 때 윤휴. 양괄호 2번에 나선정벌인데요. 요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74쪽에 6번에 붕당 정치의 전개를 할 거거든요. 요것은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